예, 뭐 방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그냥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트럼프 관료들이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고, 또 주요 IB들이 마진콜, 그러니까 이제 뭐 반대 매도라든가 손절매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상태, 그리고 경기 침체에 반영되려면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제 경고가 나오면서 심리가 안 좋아졌고요. 또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지지선에 또 도달해 있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동시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미국 지수 선물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상무장관이 관세 정책은 농담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후퇴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점을 표명을 했죠. 그래서 이거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증권사들은 지금의 하락은 경기 침체를 다 반영한 게 아니다. 만약에 정말 경기 침체로 간다라면 미국의 S&P 500 지수는 낙폭이 중간값 기준으로 한 21% 경기 침체 때 빠지는데, 이렇게 되면 S&P 500 지수가 4,800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빠질지도 몰라.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뭐 로이터라든가 이런 보도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진콜이 반복되는 장세. 그러니까 마진콜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반대 매도 나간다는 얘기예요. 강제 청산되는 그런 매도가 나오고, 그 매도 때문에 빠지면 그것 때문에 또 마진콜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재개한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세력들한테는 정말 판이 제대로 깔려버린,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수급의 어떤 부담, 이런 상황이 더 하락시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선으로 보면 코스피는 지금 위치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주가 정도가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돌릴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하나, 좀 제가 트럼프 SNS를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그냥 자기 세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어떤 부를 가져간 거죠. 그래서 뭐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때 그게 되게 심했어. 그러면서 이제 유일한 해결 방법은 관세고, 지금 수백억 달러가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돈이 막 들어오고 있다,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의 어떤 관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관세는 정말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계속 지금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발언을 하죠. 차라리 일찍 자는 게 나아요. 예, 트럼프는 그냥 일찍 자는 게 아시아 증시에는 좀 도움이 됐을 텐데, 어쨌든 관료들이라든가 트럼프가 계속해서 정책을 고수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 자체가 투자자들에게는 이거 오늘 주초에도 좀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지지선이 이제 그 근처까지 시장이 밀려버린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코스피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장중에 밀려버리면서 PBR 0.83 정도까지 빠졌을 거예요. 그 근처까지 빠졌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어떤 10년 동안의 어떤 추세를 볼 때, 경기 침체가 아닐 때, 경기 침체가 아닌 상태에서 어떠한 큰 악재가 나와서 빠졌을 때 대체로 0.83, 물론 이제 2019년도에 0.81에서 저점이 나온 적도 있긴 한데, 대체로 0.83 부근에서 지지가 되고 시장이 바닥을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 상황이냐, 아니면은 그때 코로나 때 0.59까지 빠진 적 있잖아요. 만약에 0.59까지 빠진다는 얘기는 지금보다 지수가 20% 이상 더 빠진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코스피가 과연 지지를 할 것이냐 아니냐는 경기 침체로 이제 이슈가 넘어가느냐 아니냐, 이거를 결정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한 지선에 도달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120월선이 매우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했다. 삼성전자가 상장된 이후에 120월선 근처에서 이제 흐름이 좀 바뀌곤 했었는데, 물론 그걸 깬 적도 여러 번 있지만 결국에는 돌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삼성전자의 주가 위치 자체가 월봉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봐야 되는 선이긴 합니다. 오늘 뭐 돌아선다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월봉상 120월선이 또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앞두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위치가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버린 거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돌리지 않으면 이제 경기 침체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퍼붓고 있죠. 제가 이거를 자료를 캡처한 시간이 10시 20분 정도인데, 이때 기준으로 코스피 7,300억, 그러니까 공매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도 뭐 말도 안 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되게 많이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동안 매수했던 풋옵션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 풋옵션이라는 건 지수가 하락할 것 같은데 라고 하고 계약금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수가 집으로 치면 저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계약금 걸고 일단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빠지는 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개인들이 계약금을 많이 걸고 있거든요, 평소보다. 근데 저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작년도 8월에 증시가 막 폭락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그 8월 2일에 대규모 풋옵션을 사고 8월 5일, 6일에 어마어마하게 풋옵션을 사고 나서 그때 이제 지수가 꼬리 달고, 요때 이제 반전이 나왔거든요. 8월 5일에 대폭락이 나오고 그때 꼬리 길게 달고 올라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반전으로 바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오후장에서 저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해서 하락 쪽으로, 저게 이제 개인들이 의지를 갖고 파는 건지 외국 기관이 반대쪽으로 사게 돼서 저렇게 바뀌는 건지는 이제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보여지는 수치만 놓고 보면 저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스피, 삼성전자, 그다음에 수급상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그런 위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우선 시장이 빠지는 이유, 미국의 주요 관료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상무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도 SNS에 그 간밤에는 막 골프장에서 자기 스윙하는 동영상 올려놓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올려놓은 거는 앞서 보여드린 대로 관세 정책 그대로 갈 거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일부에서 필 레크먼 이런 사람들이 관세를 유예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더라도 아시아 증시 돌아갈 때보다는 미국 시장 돌아갈 때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간대에서는 트럼프를 정책을 강행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좀 시장을 떨어뜨리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메시지가 나온다면 미증시 개장 전, 예, 일단 이제 트럼프 자고 아침에 미증시 개장할 때쯤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때 나올 것 같죠. 지금은 뭐 아시아 증시 빠지는 게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이제 고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빠지게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공매도라든가 뭐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낙폭이 유난히 크거든요. 이번 주도 만기 주간인데다가 또 오늘 위클리도 있고 해가지고 이래저래 좀 변동성이 커질 만한 영향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코스피 PBR 하단, 삼성전자 120월선 이런 것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지난주에 급반등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에코프로비엠을 제가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오후장에서 해줄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시장에서는 개인기로 극복하는 게 제일 만만하긴 해요. 그래서 뭐 대형주 몇몇 개가 오후장에 이제 장중에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월봉상,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의 변화, 오후장에서의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옵션 시장에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변수로서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가 가는 걸로 분위기를 잡을 거냐,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지수가 뭐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경기 침체 분위기로 가게 된다면 이번에 빠진 거, 그동안 빠진 것만큼 더 빠져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이 프레임을 어느 쪽으로 몰아갈 거냐, 결국엔 협상을 해서 낮아질 거잖아, 관세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갈 건지,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렇게 빠진 날 이제 받아볼까라는 쪽에 매수세가 붙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짐이 있는지 남은 시간에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내용들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